오늘은 톰보우에서 나온 역대급 디자인 샤프 공중부양 샤프를 가지고 나왔어요. 작년에 출시된 줌 C1이라는 샤프인데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하죠. 이 샤프의 색상, 디자인 등 기본 정보 살펴보고요. 독특한 재질이 사용되었어요. 어떤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필감은 어떤지, 가격이 비싼 편인데 가격값은 하는지, 그리고 매력 포인트와 아쉬운 점까지 쫙 한번 살펴보죠. 2023년에 톰보우에서 새로운 줌 시리즈를 출시했어요. 가장 인기 있는 게 이 샤프 줌 C1이고요. 같은 모델로 볼펜도 있습니다. 그리고 줌 L1이라는 수성펜도 출시가 되었고요. 줌 L2라는 샤프와 볼펜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줌이라는 브랜드를 개편했죠. 재밌는 게 톰보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새로운 줌 시리즈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줌 재팬이라는 홈페이지 자체를 완전히 따로 만들어서 제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기존의 톰보우 제품과는 차별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돋보이죠. 특히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공중부양 샤프가 등장을 했습니다. 줌 C1의 색상은 3가지, 샌드 실버, 풀블랙, 그라파이트 블루가 있고요. 신경은 0.5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라파이트 블루랑 샌드 실버 중에 많이 망설였는데 저는 깔끔한 실버 색상으로 밝은 느낌이 나는 샌드 실버를 구매했습니다. 실버는 실버인데 약간 황금빛이 나요. 그래서 차분해 보이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한 색상입니다. 가격은 세금 포함 7,700엔, 7만원이 넘어갑니다. 상당히 비싸죠. 오토매틱 기능이 들어가 있는 쿠르토가 다이브보다 더 비싸요. 이 정도 값을 주고 살만한지 영상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니까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매끈한 유선형 디자인입니다. 정 가운데가 가장 도톰하면서 양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죠. 노브 쪽은 가늘어지다가 플랫탑 디자인으로 싹둑 절단을 해줬고요. 펜쪽 부분은 계속 가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파이프와 이어지는 디자인입니다. 예쁘죠? 바코드 스티커도 붙어있지 않고 구구절절 문구도 거의 없어요. 샤프 상단에 로고와 함께 줌이라고 한 단어 적혀있는 게 전부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하죠. 이게 라미 2000 스테인레스 스틸이라는 모델인데 상당히 느낌이 비슷합니다. 가운데에 미세하게 선이 보이는데 이렇게 돌려주시면 그립과 몸통을 분해할 수 있어요. 안에는 금속 샤프 심통이 들어있고요. 다시 이 부분을 잡고 돌려주시면 그립과 펜촉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프만 따로 분리가 되고요. 안쪽에는 금속 클러치가 달려있네요. 줌 C1이라는 샤프는 재질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쓰셔야 되는 샤프입니다. 이 샤프는 듀랄루민이라는 금속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발음이 어려워요. 듀랄루민. 이름이 생소해서 그렇지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베이스는 알루미늄인데 여기에 동을 섞은 합금이 듀랄루민이에요. 특징은 굉장히 가볍고 높은 경도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가벼운데 튼튼하다는 거죠. 실제로 몸통 전체가 금속이고 내부의 샤프 심통도 금속인데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22g 정도. 참고로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진 라미 2000은 몸통 무게만 34g이에요. 어떤 재질의 금속으로 만들었냐에 따라 상당히 무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손톱으로 긁어도 봤는데 기스가 잘 나는 재질은 아니고요. 촉감은 일반적인 알루미늄처럼 차갑고 매끄럽습니다. 이렇게 가벼우면서 높은 강도의 금속이 사용되는 곳이 있죠. 비행기. 실제로 비행기 외판 같은 부품에 이 듀랄루민 소재의 금속을 많이 쓴다고 해요. 비행기에 들어가는 금속이 샤프에 쓰인 거죠. 사치의 끝을 달리는 샤프입니다. 근데 이 듀랄루민이라는 소재는 다 좋은데 내식성이 떨어진다고 해요. 내식성이 뭐냐면 부식에 대한 저항력인데 쉽게 말해서 다른 금속에 비해서 쉽게 부식된다는 겁니다. 녹이 슬기 쉽다는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이 말을 들으면 혼란이 오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 합금에 알마이트 가공이라는 걸 해줍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알루미늄 표면에 산화 피막을 생성해서 부식에 대한 내구성을 높여주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 샤프는 듀랄루민 금속으로 제작이 되었고 거기에 알마이트 표면 가공 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샤프의 소재는 한층 더 완벽에 가까워졌는데 딱 하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비싸요. 플라스틱이나 일반 황동 같은 금속보다는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서 이 샤프는 7,700엔, 7만원이 넘어가는 거죠. 이 비싼 가격이 이 샤프를 살까 말까 망설이게 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노브를 보죠.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이 노브일 거예요. 이 샤프 디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공중부양 노브. 눈치채셨겠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몸통과 노브에 빈 공간이 있어서 노브만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클립으로 이어져 있는 거죠. 일종의 눈속임이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정말 허공에서 노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실제로 실물을 보시면 약간 김이 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원리로 이런 디자인을 끌어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저는 역대급으로 창의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립 안쪽에 홈이 파여져 있어서 노크를 하면 노브와 함께 클립도 움직입니다. 붕 떠있는 노브를 누르면 클립이랑 연결된 안쪽 부분이 같이 움직이면서 노크를 해주는 거죠. 재밌고 참신하죠. 클립의 소재는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아이언 다이캐스트라는 소재를 사용했다고 해요. 아이언에 알루미늄을 살짝 섞은 합금으로 플라스틱보다 강도가 좋다고 합니다. 고급 피규어 같은 곳에 사용되는 소재가 아이언 다이캐스트죠. 소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노크감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끊김도 확실히 존재하고 소리도 괜찮아요. 절도 있고 맛깔나게 딱딱 끊기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쫀쫀한 느낌이 있어서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허공에 대고 노크를 하는 시각적 효과도 있어서 저는 100점 만점 중에 82점 정도로 평가하고 싶어요. 쭉 내려가서 펜촉을 보죠. 펜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도용 샤프는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도용으로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펜촉에서 유격이 느껴지지 않아서 안정적이고요. 그립 디자인이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기 때문에 필기 시에 굉장히 시야 확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용 샤프 못지않게 상당히 섬세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펜촉에서 유격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립과 펜촉을 확실히 조여주지 않아서 그래요. 끝까지 돌려서 확실히 조여주시면 유격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감이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단단한 금속, 차가운 촉감, 매끄러운 바디, 이런 그립감이랑 어우러져서 필기시에도 샤프심이 좀 더 단단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샤프심도 단단하기로 유명한 GRCT 추천드려요. 단단한 바디에 단단한 샤프심, 마치 금속으로 글씨를 써내려가는 듯한 예리하고 단단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단점은 약간 미끄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매끄러운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파지법에 따라서 미끄러울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땀이 많으신 분들, 샤프를 꽉 쥐고서 필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미끄러울 거예요. 펜촉 수납 기능은 들어있지 않고요. 그래서 떨어뜨리면 펜촉이 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렇게 톰보우에서 나온 역대급 디자인 모델 줌 C1 샤프를 살펴봤습니다. 매력 포인트와 아쉬운 점을 살펴보면서 이 샤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죠. 첫 번째 매력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입니다. 이 샤프가 문구점에 전시되어 있으면 샤프에 관심 없는 사람도 눈이 가게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로 노브가 공중에 떠있는 느낌을 선사하죠.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해요. 이런 공중부양 노브와 함께 듀랄루민 합금, 그리고 부드러운 유선형 디자인이 합쳐져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풍깁니다. 사용된 소재부터 디자인까지 굉장히 참신해요. 50년 후에도 사람들이 샤프나 펜을 사용한다면 이런 디자인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매력은 필감도 좋다는 겁니다. 이 샤프 소재랑 디자인에 몰빵한 샤프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필감 같은 건 그다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감도 좋아요. 펜촉이나 노브에서 발생하는 유격이 없어서 안정적이고 클립이 많이 걸리적거리지도 않습니다. 무게중심은 저중심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중앙에 무게중심이 위치해서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속치고는 가볍다는 것도 매력이죠. 디자인도 좋은데 필감도 좋아. 약간 사기급 샤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단점이 없는 건 아니겠죠. 첫 번째는 비싼 가격입니다. 즉 가성비는 최악이다. 7만원이 넘어가는 샤프로 쿠르토가 다이브보다 비싸고 카웨코 알블랙보다 비쌉니다. 아무 기능도 없는데 이 가격을 주고 살만한 샤프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특수 재질의 합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이런 걸 고려해도 저는 살짝 비싸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쉬웠던 게 케이스. 7만원이 넘어가는 샤프를 이런 삼각형 종이 케이스에 담아줍니다. 이건 아니지. 이걸 보는 순간 살짝 열이 받더라고요. 카웨코처럼 이런 커다란 금속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샤프를 보관할 수 있는 알루미늄 케이스 같은 곳에 넣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케이스가 3단계 정도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7,700엔이라는 가격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사고서 후회할 정도는 아니지만 비싼 가격에 속은 쓰릴 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노브가 너무 디자인에만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살짝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노브에 살짝 힘을 가하면 노브가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노브가 상하로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물론 글씨를 쓸 때 노브가 멋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손으로 어느 정도 힘을 가했을 때만 움직여요. 이 부분이 살짝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샤프심을 넣을 때 샤프 전체를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브를 당겨도 분리가 되지 않아요. 억지로 잡아 당기시면 안 됩니다. 샤프심을 넣으려면 몸통을 분리해서 샤프심통에 샤프심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안쪽에 지우개도 달려 있죠? 엄청 불편하고 번거로운 건 아닌데 이 노브를 보면 디자인에만 몰빵 때렸다는 느낌이 들어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공중부양 샤프 줌 C1을 구경해 봤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을 설레게 하는 참신한 디자인의 샤프가 등장을 했습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꼭 써보라고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샤프 매니아 분들은 한 자루씩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